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가 지은 2021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입니다. 코트라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장려하는 공공기관으로 84개국 127개 도시에 소재한 해외 무역관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 시장 정보 수집, 전파, 해외 바이어 발굴, 국내 기업의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코트라에 큰 관심은 없었는데 에듀테크를 공부하면서 코트라가 에듀테크 스타트업들의 해외 진출을 도와주고 영국, 유럽, 미국, 싱가포르 등 에듀테크 선진국들의 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을 보고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에는 팬데믹 속에서 발견한 37개의 영롱한 비즈니스 사례가 모여 있습니다. 책의 서문에는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에서도 이런 비즈니스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고무적이라고 하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공지능 시대, 메타버스 등의 용어가 난무하는 요즘 세계에서는 어떤 사업들이 생겼고 사업 트렌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궁금하다면 이 책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4개의 큰 챕터, 혁신사회, 칩거시대, 유통혁명, 그린혁명으로 나누어 위생사회, 안전사회, 투명사회, 웰빙 집콕 라이프, 키트 전성시대, 버추얼 커넥트, 강력한 유통, 새로운 창조, 순환사회, 아그리테크 비즈의 소 챕터 10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7가지의 사례 중에서 제가 관심이 있는 분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미 보여지고 있는 분야보다는 생소한 분야 위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만의 우표 크기 3g 체온계는 저도 구매하고 싶었습니다. 국내에서도 팬데믹으로 인해 2배 이상 급성장한 시장이 체온계 시장이라고 하는데요. 그 정도로 체온계가 많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만의 아이위케어에서 내놓은 우표 크기의 체온계 템프 8은 겨드랑이에 붙이는 초소형 블루투스 체온계라고 합니다. 사물 인터넷 기반으로 우표만한 크기의 외형을 인체에 부착하고 전용 앱과 블루투스를 활용해 연속 체온 측정을 할 수 있으며 거리 조절 및 경보 알람 등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19년 EU에서 의료기 승인을 획득했다고 합니다. 바이오 미미크리는 생체 모방 기술 및 디자인을 활용해 인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멕시코 스타트업 바이오 미테크가 만든 인공나무 바이오 어번을 보며 영어 교과서에 나왔던 바이오 미미크리라는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자연에서 영감을 얻은 바이오 어번은 엽록소의 광합성 활동을 재현해 이산화탄소와 오염물질을 정화하고 순수한 산소를 배출하는 형태라고 합니다. 외부의 오염물질을 기계가 흡수해 안에 있는 해초 성분이 이산화탄소, 유황, 질소산화물,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을 빨아들여 해초 자체의 광합성 작용을 통해 깨끗한 공기로 바꾼 후 밖으로 내보낸다고 하는데요. 해초의 자연적인 현상을 기술에 접목해 사람들에게 맑은 공기를 제공한다니 당연히 열광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었던 것이 파리지행의 필수품 자전거 에어백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5천만 인구 중 1,200만 명이 자전거를 사용하고 있다는데요. 그만큼 자전거 사고도 많이 난다고 합니다. 파리 역시 자전거 사고의 급증으로 프랑스 중소기업 엘리트가 2019년 세계 최초로 자전거 에어백 비세이프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자전거 사고의 40%는 흉부에 부상을 입고 25%는 척추에 부상을 입는다는 프랑스 도로안전공단의 조사 결과에 따라 비세이프는 기본적으로 목과 등 흉부를 보호하도록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자전거에서 추락하는 순간에만 작동되도록 제작되었으며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조끼 내부의 장치와 자전거에 부착된 또 다른 감지 장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2개의 무선 장치가 자전거 운전자의 움직임을 파악해 에어백을 작동시킨다고 하는데요. 한번 부풀어 오르면 자동으로 수축이 되고 재사용을 위해서는 소형 CO2 용기를 교체하면 된다고 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누군가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디지털 혁명의 바탕을 둔 클라우드 열풍으로 중국에서는 중국 국영 중앙방송 인터넷을 통해 코로나로 인해 병동이 부족해
허선산 임시병원을 건설하는 모습을 생중계했다고 합니다. 부실 공사로 인해 아픔을 겪었던 중국은 공사 현장을 생중계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신뢰도를 주었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5G의 역할도 필요했다고 합니다. 이런 기술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건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책임감도 더욱 높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추어 그룹에서 프로 그룹으로 넘어갈 수 있는 쉬운 분야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축구는 특히 더 그렇다고 합니다. 아마추어 리그 선수들의 프로 무대 데뷔가 쉽지 않은 것을 알고 크라우드 소싱 형태의 스카우팅 프로그램을 터키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바로 스카우티움인데요. 스카우터, 영상 전문가, 축구 선수, 축구 클럽, 에이전트 등 모두 참여 가능한 오픈형 플랫폼으로 대중들은 별도의 자격 요건 없이 가입해서 스카우터 또는 영상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가입만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스카우터나 영상 전문가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일정한 교육도 있고 스카우티움의 자체 조건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스카우티움은 스카우터들에게 보상을 제공한다고도 합니다. 프로필을 등록한 선수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관찰, 분석이 되고 이런 정보는 에이전트들에게도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폐쇄적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 운동선수들의 FA 시장이 대중들에게도 열릴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며 더 많은 기회를 더 많은 선수들에게 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키트 전성시대에 나오는 가입력 진단 키트와 코딩 홈스쿨링 키트는 우리나라에도 필요한 키트라고 생각합니다. 만혼자가 많아지고 불임에 대한 걱정을 하는 부부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을 위해 혈액 2방울을 보내면 호르몬을 검사해 자신의 가입력에 대해 이야기해주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편리하다고 생각하고 획기적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산부인과를 가지 않아도 되고 비싸거나 복잡한 호르몬 검사 등을 진행하며 시간을 많이 빼앗기지도 않는다는 것은 많은 여성들에게 환영받을 만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코딩 홈스쿨링 키트는 어제 다녀온 제18회 대한민국 교육박람회에서도 간간히 볼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학생 혼자서 스스로 코딩 홈스쿨링을 하기에는 우리나라는 아직 콘텐츠 구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책에 나오는 미국의 사례를 본다면 충분히 콘텐츠 구축이 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안타깝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학교 교육에서도 한 명의 선생님이 다수의 학생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똑같은 키트를 제공해주고 그 안에서만 다양성을 추구하다 보니 완전히 자율성을 갖기에는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미국과 같은 자율성을 갖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박람회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 VR을 활용해서 교육 현장에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스들도 여럿 있었는데요. 아쉬운 점은 VR 환경에서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암스테르담에서 개발한 VR 로봇 브랜드는 VR 환경에서 곧 상호작용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호러스는 네덜란드의 VR 기술 전문 회사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캐릭터 장난감 인형처럼 생긴 브랜드는 360도 VR 카메라와 마이크가 내장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사용자는 브랜드와 한 세트인 VR 안경을 통해 브랜드가 있는 물리적인 공간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VR 환경에서 소리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반려인이다 보니 벨기에에서 강아지 맞춤 사료를 배송해준다는 이야기가 눈에 띄었습니다. 제가 기르는 강아지 삼시기의 사료를 구매할 때 저 역시 고민이 됩니다. 반려견 식품 시장의 스타트업 기업 중에서도 버디 바이츠는 유독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요. 강아지에게 맞춤형 사료를 제작해 정기 배송을 하는 형식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였다고 합니다. 두 창업자인 마테이스 브란트와 샤를로트 쿠는 사료 제조를 위한 알고리즘을 직접 개발하고 수의사와 영양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제품 개발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반려견의 정보를 모두 입력하면 사료가 제조되고 정기 배송된다고 하는데요. 또한 더욱 좋았던 점은 사료를 거부해서 먹지 않으면 100% 환불을 보장해준다고 하니 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주에 잠깐 있었을 때 물을 아끼는 호주인들의 설거지 방식을 보고 처음에는 살짝 충격을 받았지만
곧 적응했습니다. 물 부족을 생각하는 나라 호주에서는 과일과 야채로 만든 프리미엄 생수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호주의 아쿠아 보타니컬은 주스 공장에서 버려지는 물인 과즙과 정제물을 재활용해서 식수를 만들겠다는 아이디어로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주스를 만들고 남은 물에서 채소와 과일의 향을 비롯해 당분, 타닌과 같은 성분을 제거하고 고급 자연 생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쿠아 보타니컬 기술 원리라고 합니다. 물 부족 국가들에게는 희소식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출간이 되어서 2021년도 벌써 5월이 지나고 있는데요. 한국이 열광한 세계 트렌드 37개 중에서 얼마만큼의 사례들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들 외에도 환경을 생각하는 기술, 유통의 혁명을 일으키는 기술, 드론, 방역을 도와주는 로봇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미 볼 수 있는 기술이나 서비스들이라고 보여져 소개를 따로 하진 않았습니다. 항상 느끼지만 세계의 트렌드를 읽기만 한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무언가 지식을 인풋한다고만 해서 아웃풋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 알고 있을 텐데요. 읽고, 보고, 체험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꼭 생각하고 정리하고 추상화하고 구조화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지혜가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트렌드를 무조건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책에 나오는 여러 사례들처럼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기술, 환경을 생각하는 기술이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더라도 각광받을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2021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